생물의 특성과 예를 옳게 짝진 것은 1번 아메바는 하나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생명체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죠. 선인장의 가시는 입이 변한 것이다. 예, 환경에 적응한 진화의 결과. 물을 많이 마시면 오줌의 양이 증가한다. 이거는 항상성 3번 옳은 문장이고요. 장구벌레는 번데기 시기를 거쳐 모기가 된다. 발생의 이가 되는 거죠. 해바라기는 빛이 비치는 방향으로 굽어 자란다. 자극에 대한 반응. 파리지옥에 대한 설명이고요. 파리지옥의 입에는 세 쌍의 감각모가 있어서 입에 곤충이 앉으면 입이 갑자기 접히며 자극에 대한 반응이죠. 안쪽에서 분비된 산과 소와 액으로 곤충을 분해한다. 소와 효소에 대한 물질 분해, 물질 내사. 습지에 서식하는 파리지옥은 토양에 부족한 질소 화합물을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곤충을 통해 얻는다. 예, 서식 환경에 대한 적응에 대한 진화가 되겠네요. 적응과 진화. 그림 가는 사막에 사는 여우의 생김새. 뾰족뾰족하죠? 나는 북극에 사는 여우의 생김새. 둥글둥글하네요. 이와 같은 생명의 특성에 해당하는 예로 옳은 것은 서식지의 온도에 따라서 여우의 몸집과 말단부의 형태가 그 환경에 대한 이제 적응이 일어난 결과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1번 집신벌레는 분열법으로 증식한다. 생식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농구 선수는 공을 잡기 위해 뛰어오른다. 예, 자극에 대한 반응. 콩은 저장된 녹말에서 발화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다. 물질 대사가 되는 거죠. 4. 겨울이 되면 눈신토끼의 털색은 흰색으로 변한다. 예, 환경에 적응하고 진화한 예가 되겠네요. 올챙이는 꼬리가 없어지고 다리가 생겨 어린 개구리가 된다. 발생의 예. 캥거루쥐는 원래 사막에 서식한다. 표는 캥거루쥐를 A, B 두 집단으로 나누어 10주 동안 사육한 조건과 그에 따른 결과를 지금 나타냈고요. 사육 조건을 보니까 예, A 집단은 먹이는 마른 밀. 근데 이제 B는 뭐가 더 포함되어 있나요? 과일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장소 A는 건조한 곳, 근데 B는 습기가 있는 곳. 이 먹이 사육 장소의 조건이 서로가 다르죠. 체중을 볼까요? 결과 B의 경우가 5.6g으로 A 집단보다 체중이 많이 나갔고요. 그리고 오줌 상태를 보니까 다량의 묽은 오줌을 배설했고, 근데 공통점은 체내 수분량이 어때요? 건조한 지역에서 사육했던 캥거루쥐나 좀 습기가 있는 곳에서, 그리고 습기가 있는 물이 이제 과일, 즉 습기가 있는 이 먹이를 먹은 생쥐나 체내 수분량은 64%로 일정하게 유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을 통해서 환경이 달라져도 체내 수분량이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즉 항상성에 대한 결과가 되겠네요. 기억. 체중 증가를 통해 물질 대사가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예, 옳은 문장이고요. 사육 조건에 따라 오줌 상태가 달라진 것과 관련 있는 생명 특성은 자극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항상성이 되는 거죠. 사육 조건에 관계없이 체내 수분량이 같은 것은 항상성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디귿. 다음은 화성 토양에 생명체가 존재하는지를 알아보게 한 실험인데요. 화성 토양을 채취하여 그림과 같이 장치를 하고요. 탄소 14짜리 방사성 동위원소로 표시된 영양소를 용기에 주입하고 3일 후 방사능 계측기로 방사성 기체가 있는지를 알아본다.
탄소 14로 표시된 영양소를 공급한 거는요. 이 화성 토양에 호흡하는 이제 생명체가 있었더라고 한다면 영양소를 분해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분해 결과 이 탄소 14를 함유하고 있는 뭐 이산화탄소가 될 수도 있고 일산화탄소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이제 기체가 발생하고 그 기체가 방사능 계측기에 검출이 되겠죠.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 기억, 생명체가 물질 대사를 한다는 것을 전제한 실험이다. 예, 그렇죠. 물질 대사 중 더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이화작용,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유기물을 통해서 세포 호흡을 하는 혹은 호흡을 하는 생명체가 있는지를 이제 확인하는 실험이니까 기억, 옳은 문장이고요. 니은 방사능 계측기는 탄소 14의 발생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탄소 14나 탄소 이제 14 이산화탄소나 일산화탄소를 알아보기 위한 결과. 그래서 니은도 맞고요. 디귿 탄소 14를 표시된 영양소를 합성하는 생명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런 실험을 했다고 한다면 탄소 14로 표시된 영양소가 아니라 탄소 14로 표시된 이산화탄소를 공급을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니은. 생물의 특성을 이제 개체 유지 현상과 종종 유지 현상으로 구분한 거고요. 종종 유지 현상에는 생식, 유전, 적응과 진화로 나눌 수 있고요. 물질 대사는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으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죠. 1번 간은 종종 유지 현상이다. 간은 개체 유지 현상이 되는 거고 2번 고래의 앞다리가 지느러미로 변하는 것은 나의 예에 해당한다. 적응과 진화에 대한 예가 되는 거죠. 3번 기억의 예로는 세포흡이 아니라 광합성 혹은 단백질 합성 등이 있겠네요. 4번 기억은 에너지를 방출하는 화학 반응이 아니라 에너지를 흡수하는 화학 반응. 5번 니은 하나의 수정란이 완전한 개체가 되는 것이다. 완전한 개체가 되는 현상은 우리가 발생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 그림과는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 나는 메뚜기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이라고 물어봤네요. 바이러스나 메뚜기나 둘 다 공통점은 유전 물질인 핵산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기억 옳은 문장이 되는 거고요. 니은 바이러스는 자체 효소를 갖고 있지 않지만 메뚜기는 자신의 효소를 이용하여 물질 대사를 할 수가 있지요. 가와나 모두 세포막을 갖는다라고 했는데 바이러스는 세포는 아니고요. 단백질 결정체라고 표현해요. 세포막도 없고 세포 소기관도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3번. 다음은 생명과학에 대한 새 학생의 대화고요. 학생 A, 생명과학은 연구 성과를 인류의 생존과 복지에 응용하는 종합적인 학문이야. 옳은 설명이네요. 학생 B, 생태학은 생물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생명과학의 세부 학문 분야야. 네, 생태학은 생물과 환경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학문 맞고요. 학생 C, 생명과학은 다른 학문 분야의 영향을 받아 발달하기도 해. 다 옳은 설명이죠. 정답 5번. 여러 과학자의 탐구 내용인데요. 다윈은 비구르를 타고 세계 곳곳을 다니며 관찰한 다양한 생물의 특성에 대해 연구한 것을 토대로 자연 선택설을 발표했다. 균합적 탐구 방법이 되는 거고요. 플레밍은 푸른 곰팡이를 이용하여 실험을 통해 푸른 곰팡이에서 세균이 증식을 억제하는 물질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연역적 탐구 방법. 세포설은 여러 생명과학자의 다양한 생물을 관찰하면서 얻은 사실들이 축적되어 완성되었다. 귀납적 탐구 방법. 레이디는 한 병에 고기 조각을 넣은 후 입구를 막지 않고 다른 병에는 고기를 넣은 후 천으로 입구를 막지 않고. 대조군 입구를 막아. 실험군 실험한 결과 고기 조각의 구더기는 파리로부터 생긴 것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연역적 탐구 방법이 되는 거죠.
기억. 가와 나는 귀납적 탐구 방법이 사용되었다. 가만 귀납적 탐구 방법. 니은 다이의 탐구 과정에서는 가설 설정 단계가 들어있지 않죠. 귀납적 방법이라. 디귿 라이 탐구 과정에서는 대조 실험이 이루어졌다. 그렇죠. 입구를 막지 않고 또한 입구를 막아. 그래서 대조군과 실험군을 통해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디귿만 옳은 문장 3번. 연역적 탐구 방법의 과정, 관찰 및 문제인식. A는 가설, 설정이 되는 거고요. 탐구 설계 및 수행. B는 탐구 결과 정리 및 해석 단계가 되는 거죠. 그리고 결론 도출. 보기. 기억. A는 문제에 대한 잠정적인 답을 제시하는 가설 설정. 옳은 문장이고요. A와 B는 귀납적 탐구 방법과 공통적인 단계라고 했는데요. 가설 설정 A는요, 귀납적 탐구 방법에는 없는 이제 단계가 되는 거고요. 디귿. B의 내용이 A와 일치하지 않으면 B를 수정한다. B의 내용이 A와 일치하지 않으면 B를 수정하는 게 아니라 가설을 다시 수정하고 탐구 설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 다음은 영희가 실시한 탐구 과정의 이제 일부를 이제 나타냈고요. 가설 배즙에는 단백질을 분해하는 성분이 들어있을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배즙이 실험군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분해하는 성분, 이 성분이 들어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게 종속변인이 되는 거죠. 탐구 설계 및 수행. 표와 같이 대조군과 실험군을 설정한 후 일정 시간 후 아미노산의 검출 반응을 실시하였다. 배즙이 단백질을 이제 분해하게 되면 그 결과 단백질의 분해 산물인 아미노산이 생성이 되겠죠. 실험관 A, 배즙과 달걀 흰자, 배즙 조작 변인이 들어있으니까 A는 실험군이 되는 거고요. 그럼 B는 대조군이 되겠죠. 실험 온도는 통제 변인으로서 둘 다 27도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실험 결과와 결론, 배즙에서 단백질을 분해하는 성분이 들어 있다. 그러면 이제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결과는 A 실험관에서 아미노산이 검출이 되었다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기억. 실험군은 B다. 실험군은 A가 되는 거고요. 가는 통제 변인으로서 27도 맞고요. 실험관 A와 B에 넣은 물질의 양은 통제해야 되겠죠. 같아야 한다. 실험 결과 실험관 A에서만 아미노산이 그렇죠. 검출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 리을. 아메바를 이용한 실험이고요. 아메바를 두 집단 A, B로 나누어 A의 아메바는 미세한 고리로 핵을 제거, 그리고 B는 자극만 주고 제거하지 않은 후, 핵을 제거하지 않은 후, 그러면 핵의 제거의 유무가 조작 변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핵을 제거한 아메바 A가 이제 조작 변인이 들어간 실험군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B가 대조군이 되겠네요. 아메바의 생존 여부를 관찰. 그러면 생존 여부가 종속 변인. 그 결과 A의 아메바는 모두 죽고 그리고 B의 아메바는 모두 살았다. 1번. 핵의 유전 물질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실험이다. 이 실험은 핵의 유무에 따른 아메바의 생존을 이제 확인하는 실험이죠. 만약에 핵의 유전 물질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을 한다면 유전 물질의 유무를 조사하는 실험을 해야 될 거예요. 집단 A는 실험군, B는 대조군. 2번 틀렸고요. 핵의 제거는 종속 변인이 아니라 조작 변인이 되는 거고, 종속 변인은 생존 여부. 4번. 아메바의 배양 조건은 통제 변인을 해야 한다. 그렇죠? 이 핵의 유무에 따른 아메바의 생존 여부를 알아보는 실험이니까 핵의 유무를 제외한 나머지의 모든 조건은 각각 유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4번 옳은 문장. 미세한 고리에 의한 자극은 아메바의 생존율을 낮추질 못했죠. 정답은 4번. 13번. 다음은 어떠한 과학자가 수행한 실험 과정이고요. 가. 갑각병을 앓던 닭들이 모이를 백미에서 현미로 바꾸는 후 낫는 것을 발견하고 왜 그럴까 생각했다. 이거는 관찰한 거고요. 그리고 문제를 이제 인식한 거죠.
나 현미에는 각기병을 낫게 하는 물질이 있을 것이라 가정했다. 예. 다 건강한 닭 50마리 중 25마리에게는 현미를 모이로 주고, 그러면 현미를 모이로 준 이 닭이 이제 조작변이 들어간 실험군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백미를 준 닭이 대조군이 되는 거죠. 그러나 현미를 모이로 준 닭에서 각기병 증세가 나타나지 않았고 백미를 준 닭에서 각기병 증세가 나타났다. 예, 결과가 되네요. 이 과학자가 결론을 도출하기 전에 추가로 실시하기에 적합한 실험으로 옳은 것 그랬죠. 여기 보시면 나에서 현미에는 각기병을 낫게 하는 물질이 있을 것이다. 현미에 각기병을 낫게 하는 물질이 있을 것이라고 가정을 했어요. 그러면 현미에 각기병을 낫게 하는 물질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각기병에 걸린 닭에게 현미를 모이로 주어서 각기병이 낫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이제 실험이 추가로 이제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또한 현미에서 각기병을 낫게 하는 성분이 무엇인지를 또한 모아야 될까요? 조사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기억, 백미의 성분을 조사하는 게 아니라 현미의 성분을 조사를 해야 되고요. 각기병 증세가 나타난 닭에게도 현미 모이를 줘야 되겠죠. 그래서 각기병이 낫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사육 온도를 달리하여 같은 실험을 반복한다. 사육 온도는 통제 변인이 되는 거죠. 사육 온도에 따라서 각기병의 치료 효과의 여부에 대한 실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육 온도는 달리하는 것이 아니라 통제를 해야 된다. 같게 해야 된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